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직무 관련된 자기소개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원 동기를 잘 쓸 수 있는지, 또 오늘은 어떠한 직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직무별 자소서 기획입니다.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분야 쪽에 기획 관련된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를 또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기획 쪽에 지원 동기를 쓰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네요. 신세계백화점도 여러분들이 참 가고 싶어하는 곳인데 지원 이유와 입사를 위한 노력을 천자 이내로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아 성장하는 신세계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소제목이 이렇게 문장으로 된 부분이 나쁜 건 아닌데요. 말 그대로 제목이지 않습니까? 제목이라서 이런 절보다는 저는 가급적 구단위로 좀 써라.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있지 않은 어떤 구단위로, 의미 단위로 좀 써달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어떤 내용인지 얘기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죠. 저는 이 소제목을 봤을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것 같아요. 첫 번째, 왜 이 기준인지,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아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본인한테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조금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소제목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두 번째는 그렇다면 신세계는 당연히 어떠한 성장하는 모습,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인지 이 부분도 나와줘야만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두 가지 내용들이 과연 잘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관리 수업을 수강하면서 해외 직구, 아울렛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성장,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백화점 산업은 사양 산업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굉장히 좀 실제 지금 백화점들이 처한 어떤 현실이죠. 너무나 재밌게도 지금 너무나 날씨가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실내 몰로 들어가죠. 그래서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곳이 좀 사상 최대 매출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고 좀 재미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그냥 산업 자체만 봤을 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다양한 쪽에 있어서의 어떤 온라인 쪽의 어떤 산업 쪽 자체의 성장, 쉽게 얘기해서 아마존 같은 뭐 그런 산업 자체가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이 좀 힘든 거 아니냐, 백화점 산업, 사양 산업 아니냐 이렇게 딱 이제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하죠. 실제로 내가 관련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실상은 다르던데 라고 하는 내용. 가장 좀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긴 해요. 뻔한 어떤 산업의 트렌드를 얘기한 다음에 그것이 실제는 아니더라. 틀려도 좋아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이유만 제대로 밝혀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지원자라든지 그러한 직원이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필요한 거니까요. 자, 끊임없는 혁신과 고객 중심의 마케팅으로 어려운 업황을 극복해 나가는 신세계백화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뭐가 다른데? 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 좀 딱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뻔하게 혁신, 고객 중심 마케팅이었다.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를 산업의 이슈, 부정적인 이슈를 먼저 제시하고 그렇지 않더라 라고 하는 어떤 역설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도입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지만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끊임없는 혁신과 고객 중심의 마케팅은 어떤 내용인데 나오죠? 첫 번째,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도입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 쇼핑몰을 개발했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릴게요.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세계 백화점과 스타필드는 다른 회사다. 그러니까 실제 법인도 보면요. 신세계 백화점 쪽과 스타필드는 이마트 쪽에 속하는 것이라 신세계 백화점을 들고 자꾸 뭐 스타필드 얘기하는 부분이 뭐 큰 부분으로 봤을 때 거시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틀린 건 아닌데 전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도 문화 콘텐츠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스타필드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하지만 엄연히 좀 다르니까 신세계 백화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스타필드 제외하고 그러니까 저는 꼭 방문해 보라고 하는 곳이 대구 신세계 백화점. 블로그라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스타필드 비슷하면서도 신세계 백화점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나타나 있고요. 강남의 신세계 백화점 또 이제 새롭게 막 증축하고 오픈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서 신세계 백화점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뽑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지원자는 지금 신세계 백화점을 본 게 아니라 스타필드를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인상을 조금 지워주자는 거죠. 아무튼 첫 번째, 나는 신세계가 혁신하고 있다, 고객 중심 마케팅하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문화 콘텐츠 하면서 사람들이 백화점에 쇼핑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습이었다. 좋아요.
두 번째, 고소득층 어리양 명품 브랜드의 확대. 세 번째, 젊은 고객을 위한 트렌디한 MD를 보강하는 등 고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시행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했다. 그래서 위기를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아서 끊임없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는 신세계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게 됐습니다. 근데 앞부분은 괜찮았는데 앞부분은 어떻게 보면 요즘엔 다 어떤 유통업체들이 사람들이 즐기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몰에 윈드서핑하는 것까지 들어왔더라고요. 예, 윈드서핑이죠 이게? 바닷가에서 하는 게 뭐죠? 아무튼 그것까지 지금 실내로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끄집어 드리려고. 근데 여기 보면 명품 브랜드에 확대했다, 트렌드 MD를 보강했다라고 하는 게 과연 신세계만의 내용일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주지라고 하는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백화점이 다르면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성의를 보여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조사를 했는데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는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회사 지원 동기의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분석 내용이 담겼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게 결국엔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신세계의 모습이다라고 정의 내린 부분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더욱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최초의 백화점의 신세계가 유통 트렌드의 변화를 선도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정리를 잘 한 것 같아요. 자, 회사 지원 동기 및 포부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그 천자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소제목이 나옵니다. 나는 업황과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지원 동기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소제목을 좀 바꿔야 돼요. 예, 절이 아니라 구 단위로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지원 동기인데 사실 어떤 정보, 어떤 지원 동기 이게 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정보인지 그 다음에 어떤 지원 동기인지. 자, 채용 설명회에 참석하고 현직자를 만나면서 신세계 백화점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갔습니다. 채용 설명회에 참석했다? 나쁜 내용은 아닌데 본인이 직접 좀 백화점을 좀 뛴 내용? 돌아다닌 내용을 적어주면 안 될까? 꼭 채용 설명회에만 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직무 지원 동기를 적어주는데 이제 경험에 관련해서 채용 설명회의 경험을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참석을 해보니까 채용 프로세스의 특징이 있더라. 신세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혔다.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 인터넷 뉴스를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자세한 업황과 최신 이슈를 분석해 나갔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거 읽자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 위에 어떤 정보인데 어떤 지원 동기인데 어떤 게 나와야 되는데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제발. 그리고 안 나왔네요. 신세계 백화점 본점과 강남점을 방문하여 현장의 분위기와 현재 진행하는 프로모션 전략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데 제발 나와줘라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데 일반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뻔한 내용일 수 있어 하지만 지원자인 당신이 봤을 때 당신이 추출할 수 있는 내용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무엇인데에 대한 그 내용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회사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과 현장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얻을 수도 있었지만 실제 직무에 관한 정보는 자료 조사만으로는 얻기 힘들었지. 당연하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교 선배와 인턴 근무 정규직에 전환된 동기를 만나서 직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싶어요. 네가 누구를 만나서 정보를 얻었다라고 하는 정보 소싱은 지금 알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정보를 얻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정보인데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없어요. 점점 산으로 가고 있죠. 관심 없는 방향으로 접고 있죠. 이렇게 지금 안 봐요. 그래도 그냥 이 지원자는 신세계에 대한 어떤 백화점 지원 동기를 잘 분석한 것 같은데 직무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채용 설명회 가서 백화점 가서 선배 만나서 뭘 들었는데 이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본다고요. 수행 중인 업무, 그러니까 뭔데? 어떤 업무 하는데? 필요한 역량, 뭔데? 사내 분위기와 인재상을 물어보면 이런 거 나와 있잖아. 인재상은 홈페이지에. 신세계 백화점에 어울리는 인재인지 확인하고 지원 동기를 키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걸 딱 읽어보니까 진짜일까? 진짜일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다녀보고 들어봤다면 그 내용을 적어줄 텐데 진짜 다녀봤어.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냐고라고 제가 좀 직설적으로 쓰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원 동기 분석 해줬고요. 그 다음에 포부 간단하게 해줬습니다. 직무의 지원 동기 본인이 이제 경험반 부분 나왔고 그 다음 내용은 없어요. 무엇을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이 제가 물음표 해놨고요. 분석과 경험의 일반적인 내용만 서술했어요. 구체적으로 본인이 느꼈던 점들, 알고 있는 점들, 추출해낸 내용, 인사이트를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혁신, 고객 중심의 마케팅으로 어려운 업황을 극복해 나가는 신세계 백화점 아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고객 불러들인다,
뭐 명품 브랜드들이 온다, 트렌드한 MD다 너무 뻔하니까 본인이 조금만 더 고민한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 자세한 업황과 최신 이슈를 분석했어.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그런 분석 결과를 통해 내가 느낀 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좀 써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 날려버려요. 이거 필요 없어. 인터넷과 현장 조사 당연한 부분이 이런 왜 쓰니? 날려버리고 차라리 내가 들어보니까 업무는 무엇 하더라. 그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더라. 사내 분위기 저는 사실 근데 너무나 디테일한 현직자만 알 수 있는 디테일한 정보는 써주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제가 만약에 평가해도 저는 안 해요. 왜? 정보가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정보, 동등한 공평한 정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정보를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인데 현직자한테 이런 정보를 들었고 얘네 사업을 지금 이런 걸 한다니까 그걸 적는다?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분위기와 인재상들 뭔데 그게 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주는 게 낫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다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제가 첫 번째부터 너무 좀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삼천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이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삼천리라고 하는 회사는 여기 굉장히 좀 제가 알기로는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고스펙자들만 가는 회사라고 저 알고 있고 실제 제가 알고 있는 동기도 S대 출신인데 그런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곳이 삼천리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연봉도 높고 고스펙자들이 많이 가는 삼천리인데 삼천리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는 없었어요. 지원 동기는 없었는데 이 회사에 관련된 최근 이슈와 이에 대한 의견 자체가 저는 지원 동기랑 맞물린다고 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뽑아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800자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없어요. 최근에 전력 공급 부족에 따른 블랙아웃,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네요. 이것이 서울 서남부, 광명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삼천리 도시가스 공급 지역과도 일부 겹치는 지역이다라고 연결을 시켰어요. 자, 정전의 원인은 변전소 설비 이상이었지만 블랙아웃은 2029년 최대 127기가와트까지 늘어나는 전력 소비량과 그 대책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전이라고 하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게 단순히 지금 상태에서는 설비 이상이었지만 향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우려된다라고 본인의 의견 아니면 어디서 끌어왔겠죠. 이 부분을 제시를 약간 좀 거시적인 관점인 거죠. 그래서 신정부, 지금의 정부일 거예요. 탈원전, 석탄 화력발전소 축소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삼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정전이라고 한다면 에너지가 부족한 거잖아요. 에너지가 부족하다면은 원전 더 많이 가동해야 되고 석탄 화력발전소 더 많이 가동해서 에너지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지금 정부 기조가 뭐라고요? 축소라며 어떤 문제점 제기인 거죠. 그렇다면 두 가지를 키워드로 삼고 있는데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노후 원전 석탄 발전소 폐쇄로 인한 전력 부족량은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적인 이슈가 될 거야. 지금도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정전에 대한 그 이슈는 항상적으로 발생할 건데 사실 이런 전기를 발생할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좀 자제시키고 있잖아. 그럼 뭘로 이 전기를 만들어낼 건데 에너지를 뭘로 만들어낼 건데 LNG 발전이래요.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이걸로 해결할 거다. 그럼 이 지원자는 뭐예요? 이 두 가지 방향을 삼천리로 연결시키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삼천리에 지원하고자 하는 동기를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끌어온 거죠. 저 이런 시각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에너지 정책 변화가 삼천리가 반등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일 것 같아요. 되게 아닌데? 라고 해서 되게 건방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 같은 스타일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산업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향후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 회사가 이것과 관련한 위기인지 기회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갖춘 지원자라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기회이냐? 자, 회사 지원 동기, 거시적 환경 문제 제기 여태까지 나왔습니다. 자, 삼천리가 반등할 기회 첫 번째, 삼천리는 LNG 국내 1위다. 아까 LNG 쪽을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LNG 국내 1위잖아. 발전용 가스 수요가 늘 때 국내 S파워의 발전 설비를 통해 우리 충분한 공급 역량 가지고 있어. 또 공급 단가가 올라가잖아. 그럼 우리 실적 또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삼천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군이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건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 본인이 분석한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현재 유가 상승으로 벙커 CU 가격도 상당히 올라서 LNG와의 가격 차이가 $10 이내로 좁혀져 가격 경쟁 옛날엔 좀 비쌌어. 하지만 이게 점점 올라가면서 별로 비싸지도 않아 가격 경쟁력 또한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인 거죠.
둘째, 지난 2년간의 자원 개발과 해외 발전으로 인한 손실 반영이 끝났습니다. 회사가 좀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좀 봤다. 하지만 이 부분도 이제 좀 끝나고 있고 다시 새롭게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 또한 회복 중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재무제표를 분석했고요. 산업에 대한 기사도 다양히 봤겠죠. 물론 그 부분들이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회사 지원 동기 두 번째 분석 내용입니다. 단기적 손실을 보더라도 우리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꼭 잡아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4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 경기 그린 에너지를 중심으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에 회복된 여력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단어도 회복된 여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대로 신문기사에서 갖고 왔을지 모르겠지만 단어 선택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자소서는 좀 끝났거든요. 제가 봤을 때 느낌은 그냥 회사에서 약간 좀 보고받는 느낌이에요.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거시적인 경영 계획을 세워야 된다. 경영 기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사업, 우리 LNG 사업부 뭐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좀 이런 환경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좀 앞으로 투자를 좀 받아서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를 거시적인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이슈로 끄집어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왜 이 부분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하나 분석 두 개, 즉 치밀한 분석을 통한 지원 동기를 기술했어. 물론 본인이 그럼 왜 삼천리를 지원했는지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삼천리라고 하는 회사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런 내용으로 적어내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800자였잖아요. 그럼 내가 1000자나 1200자의 어떤 자기소개서를 지원 동기를 써야 돼. 회사 지원 동기를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한번 볼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항목들도 조금 더 관심을 두고 볼 것 같아요. 굉장히 시각이 좋잖아요. 즉 치밀한 분석을 통한 지원 동기 서술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한테 좀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KT입니다. KT. KT의 지원 동기와 입사 후 중장기적 목표 800자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승부수를 띄우다. 이 소제목에서는 이제 세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글로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시적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자기소개서 내용에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춘 KT는 강한 현금 창출 능력과 네트워크 기술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앞장서 주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왜 그런지, 그렇죠? 강한 현금 창출 능력은 어떤 부분에서인지. 그러니까 네트워크 기술력은 사실상 알겠어요. 근데 저는 저런 단어, 또 이 단어의 배치가 이게 앞이잖아요. 강한 현금 창출 능력, 기획 직무라서 그런가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언급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이러한 성장에 이바지하며 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쉽다는 거죠. 잠깐만 앞으로 다시 갈게요. 자, 어떤 부분에서 왜라고 했어요? 그쵸? 이게 좀 궁금할 거예요. 네트워크 쪽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인식할 테니까 그럼 당신이라는 사람은 왜 KT가 강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또한 이러한 성장에 대해 이바지하면 이 내용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조금 생략되어 있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회사 지원 동기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끄집어냈는데 너무나 좀 일반적이고 제가 머릿속에 계속 남는 내용은 강한 현금 창출 능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신선했습니다. 제가 전략기획 직무를 지원한 이유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직무 지원 동기로 빠지네요. KT에 대한 내용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직무 지원 동기 구조화시킨 건 잘했어요.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첫 번째는 실적, 전망치 등 숫자를 바탕으로 나는 사업 분석한다, 방향성 수립하는 업무에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획 직무가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숫자랑 친해야 되고 그 숫자가 주는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어떠한 계획을 잡을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내가 본인이 좀 재미있고 매력이 있다라고 한 부분은 좋고요. 두 번째는 분석 능력, 투자 안목, 실무 경험이 내가 이 업무를 수행할 때 경쟁력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씩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글자 수의 제한 때문일까요? 일반적인 내용만 나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세 번째는 2년간 현장 직무를 경험하는 기회가 주어져서 실무와 연결되는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실제 어떤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실무와 연결되는 전략을 내가 세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본인이 이 내용을 아껴둘 수도 있어요. 아직 지원 동기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조금만 더 나았으면,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지원 동기 작성해 주자라고 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직무 지원 동기 경험 베이스를 얘기했고요. KT가 2019년 5G를 상용화시키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기술 1위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포부를 얘기했고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요. KT 경쟁력의 풍부한 자본, 또 계속 이게 나오네요. KT가 어디서 봐서 풍부한 자본력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인지 네트워크 기술력, 대규모의 고객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사업 분야의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좀 본인이 이렇게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좀 오픈을 좀 안 해서 약간 좀 아쉽네요.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한데 이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네요. 특히 기가진을 중심으로 IPTV의 높은 점유율을 활용하겠다. 이제 나오나요? AI와 IoT 시장을 선점하도록 해서 공기업 기반의 장점을 활용해서 공공 빅데이터 관련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플랫폼 형성하고 싶다. 잘 이 내용을 조금 더 적어주지. 공기업은 아니잖아요, KT가. 그렇죠? 공기업은 아닌데 아직도 공기업 기반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입사 후에도 꾸준히 산업 공부하고 글로벌 역량을 길러 명확한 해외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글로벌 ICT 리더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보세요. 글로벌이란 느낌이 납니까? 세계를 무대로 승부수를 띄우다라고 했는데 거창했어 하지만 소제목에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이 지원자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어디에도 글로벌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고요. 마지막에 잠깐만 앞으로 갈게요. 마지막에 여기에만 글로벌 역량 기르겠다. 명확한 해외 시장 분석 기반으로 하겠다. 여기다 그냥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글로벌로 연결돼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에 관련된 내용을 차라리 넣어주던가 아니면 세계를 무대로 그냥 빼주던가. 그냥 본인이 전략기획 업무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역량 위주로 형용사를 좀 넣어주든가 그런 식의 어떤 소제목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심플했습니다. 회사 지원 동기는 성장하는 기업. 나는 그래서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난 포부했는데 딱 봤을 때 못 쓴 건 아닌데 너무 많은 걸 나열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 이런 자소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해봤어, 이것도 해봤어, 이것도 해봤어. 물론 말씀드리지만 다른 항목들에 본인이 제시했던 이러한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니라면 그렇더라도 하나 정도는 조금만 더 구조화 세 개 하지 말고 하나만 정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세 번째나 실무 경험이 있으니까 그 실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전략기획이라는 업무를 어떻게 접했는지 왜 잘할 수 있는지 왜 좋아하는지 이렇게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너무 욕심부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가지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라도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좋을 것이다. 높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글로벌 맞아? 글로벌 역량 명확한 해외 시장했다고. 글로벌 맞아? 약간 좀 이건 어거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지원 동기. 한국은행은 정말 1100자네요. 한국은행은 명실공히 진짜 경제학과 친구들이 정말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금융을 가장 좋아하고 금융에 대해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의 최고봉이죠. 한국은행. 저 또한 꿈꿀 수도 없는 곳이었는데 자기소개서라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위기에서 찾은 목표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한국은행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할 것 같네요. 어린 시절 당시 대한민국을 휘청이게 한 IMF 때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공장에 폐업했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라 난 경제에 대한 정의도 지식도 없었는데 이때 공장의 폐쇄돼서 경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어렸을 때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 후로 성장하면서 경제학도가 되자 결심했고 대한민국 경제정책과 경제안정의 사령탑인 한국은행에 입행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의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여기까지만 볼게요. 한국은행에 입행해서 이전까지가 이게 제가 아까 늘 말씀드리는 성장 과정이에요. 잠깐만 앞으로 갈게요.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다, 어떤 생활 신조를 갖고 있다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어린 시절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내가 경제학도가 됐고 그래서 나는 한국은행에 오고 싶다. 이것이 성장 과정,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성장 과정의 내용일 테니까 그 포맷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난 한국은행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지원 동기 경험으로 풀어냈고요. 제가 속한 과는 응용경제학에 초점을 맞춘 과여서 다양한 전공기초 과목들을 들어놓으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유통학, 경영학 들었고 2학기 때 본격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과목 수강을 했다.
미시경제학은 많은 부족함을 느껴서 나는 중급 미시경제학도 이수를 했고 거시 및 계량경제학도 수강했지만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는 국제경제입니다. 본인의 관심 분야를 계속적으로 이거 배웠고 이거 배웠고 이거 배웠고 그중에 나는 이걸 제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이유를 써주는 거예요. 국가 간 경제작용에 대한 이론을 담은 국제경제론은 본인의 IMF로 연결시키는 거죠. 1997년 IMF가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한보 철강의 그 부도가 시작이었지만 결국은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서 IMF가 난 거잖아. 어마어마한 외채 때문이었잖아. 그에 따른 모든 자금들이 빠져나갔잖아. 외국인 자금들이. 그래서 외환위기를 부추겼기 때문에 우리 주요 경제 파트너에 대한 연구가 그런 연구를 잘 해야만 다시는 IMF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본인이 정의를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IMF의 원인이 많겠죠. 하지만 본인이 정의 내린 관점, 본인이 한국은행을 지원하는 관점에서는 IMF의 원인이 이렇다는 거예요. 잘 쓴 거죠. 그런 국제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난 또 수업으로 갑니다.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국제경제, 화폐금융에 관한 수업 들었고 CNN, 타임 등의 경제 관련 기사, 거시적인 경제 관련 기사, 우리의 파트너들의 경제 관련 기사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경제 외에도 법학도 관심 있어. 형법, 교양법 과목을 수강했고 법학에 대한 기초가 다졌고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다양한 법 등을 독학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만약에 입행하게 되잖아? 그럼 나는 구체적으로 정하네요. 법규 제도실 금융법규팀에 배치된다면 나의 경제학적인 지식, 법학적인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로서 은행법 해석 운영을 통해 외환, 국제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쭉 끌고 오죠.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를 지식과 본인이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쭉 끌고 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융경제 관련 법령의 조사 연구를 통해 경제금융정책 기획하고 실행해서 그런 기초연구 수행해서 한국은행의 모든 부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길잡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포부까지도 좀 작성을 했습니다. 자, 구조를 보면 심플해요. 본인이 왜 이 회사 지원 동기를 했는지 IMF라고 하는 국가부도 사태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내가 경제에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난 경제학도가 되었고 그중에 난 어떤 과목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이 되고 싶었고 추가적으로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학이라고 학문도 쌓았고 그런 내용들을 쭉쭉쭉쭉 뽑아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본인이 특히 사실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한국은행은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떤 법적인 금융인과 법은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그런 두 가지를 포커싱을 딱 해놓고 그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던 정량적 지식 보유를 많이 활용한 그러한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기획직 자기소개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리고 기획직은 사실상 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다 쓸 수는 있지는 않고요. 본인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특히나 재무 관련된, 금융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하반기 취업 준비 잘 하셔서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꼭 서류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